뭐 시작해야 되면은 뭐 메시지 주시거나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럼 예,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는 잘 들리시죠? 그다음에 폰트 크기는 적당들 저번하고 같은 크기인데 폰트 크기 글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쪽. 예. 일단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예, 저 카톡에서 공지된 것처럼 예, 뭐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좀 알아보자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좀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이쪽 최근에 좀 알게 된 요 54페이지 분량의 그 짧은 저기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책인 줄 알았는데 책은 아니고 그냥 여기 리포트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쪽 메타 프로그램계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좀 있으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두 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량도 54페이지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관심 있는 주제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보고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일단은 제가 이걸 읽어봤고요. 읽어봤고 내용을 봤는데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차 구성은 이렇게 했는데 좀 나열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엄두를 못 내만큼 너무 많더라고요. 뭐 랭귀지 기본 피처라든지 라이브러리 피처라든지를 좀 주로 많이 좀 제가 서치를 하면서 접했던 것들을 좀 나열해 본 건데 좀 생각보다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면은 뭐 사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지겨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진행 방식은 요 주로 이제 예제를 짤막짤막한 예제를 보면서 이제 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위에 나열된 것 중에 뭐 특정 예제를 봐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활용되는지 같은 거를 이제 예제 코드를 봐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일단은 지금 여기 여기 내용까지를 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건데 일단은 메타 펑션이라는 게 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 펑션 포워딩이라는 그냥 간단한 그 기술을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1, 2번까지 정도를 나가는 거를 최대한 좀 목표를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요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이 리포트도 그렇고 이게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 설명하고 간단한 타임 리스트를 메타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 리스트를 조작하는 프리미티브에 해당하는 템플릿 함수 메타 펑션들을 이렇게 만드는 코드 같은 것들을 보이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행 방식은 이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정도에서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면 이 글이나 아니면은 이 글이 참조하고 있다고는 좀 이따 말씀드릴 다른 블로그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에서 만들고 있는 그 프리미티브 형태의 메타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과 유사한 메타 함수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프리미티브 형태의 타임 리스트를 조작하는 메타 함수까지를 만든 상태에서 어떤 조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예제들을 좀 뽑아서 한번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형태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 전에 맨 밑에 보면은 제 레퍼런스 부분을 좀 쓴 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처음에 동기가 됐던 요 프랙티컬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PDF 파일 링크가 있고요. 요거에 그 글을 읽어보면 초반에 언급하는 그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관심 있었다면 좀 들어보셨을 분인 에릭 리블러의 블로그 글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피터 디모브러브라는 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에릭 리블러는 지금 레인지 프로포저를 쪽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예.
피터 디모브는 그 저희가 항상 거의 쓰다시피 하는 그 쉐어드 PTR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글을 그 좀 참조를 해서 이 프랙티컬 슈퍼 메타포러미 안에 있는 저자분이 또 그 만든 메타포러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맨 밑에 있는 이 뭐라고 읽어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브리건드라는 이 라이브러리죠. 예. 그래서 좀 권장하고 싶은 블로그 글을 제가 위에 먼저 좀 써 드렸는데, 저는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요 첫 번째에 있는 그 해스켈과 그 템플릿 메타포럼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 글이 있어요. 이따 그 예제 보면 때 잠깐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오늘 설명도 나왔지만은 그 템플릿 메타포럼이라는 게 그 이 리포트 PDF 파일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일종의 그 작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봐도 된다는 형태의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포함된 거냐고 하는 내용 같은 거를 좀 보시려고 한다면, 요거를 보시면은 조금 그 내용이 또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은데 그 메타 프로그래밍과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과 해스켈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조를 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의 글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템플릿 메타포럼이 조금 편하게 느껴진 부분이 좀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타이니 메타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에릭 리블러글이 있는데, 이쪽을 가보시면은 여기 실제 이제 그 글인데, 이 라이브러리가 앞에 타이니라고 붙은 거는 뭐에 대해서 타이니냐면은 그 이 자체 라이브러리가 타이니 절대 하지 않고 그 부스트 MPL 그러니까 11표준 이전에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부스트 MPL 메타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타이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는 C++ 11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지금 에리 리블러가 작업하고 있는 그 레인지 표준 쪽에 레인지 그 작업하고 있는 레퍼런스 구현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초기 구현 모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메타라는 형태로 서브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의 모태가 되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 글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맞아 설명을 드리고 하면, 여기 좀 그 다음에 심플 11, C++ 11 메타포럼이라는 피터 디모브의 글이 있는데, 요 글이 사실은 에릭 리블러 글보다는 조금 읽기는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온 시점은 이 글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피터 디모브가 이걸 보고 거의 뭐 뒤에 장난식으로 도전을 했다는 식의 뭐 이게 나오는데, 이 타이니 메타포럼 라이브러리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투풀 캐시라고 std 투풀 언더바 캐시라고 그 n개의 투풀을 하나의 투풀로 합쳐주는 그거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 글을 보고 피터 디무브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다르게 글을 쓴 거죠. 그 투풀 캐시를 만드는 거를. 그래서 요 두 개를 참조를 하시면 약간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요거 뭐 내용만 보셔도 좀 많이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심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뭐에 대해서 또 심플이냐면 이 타이니 메타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심플하다는 거예요. 예, 심플한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면 설명하겠지만은, 이쪽에는 그 펑셔널 프로그램 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 함수의 컴포저빌리티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거가 된 형태의 어떤 여기서 형태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컴포저빌리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는 뭐 이런 설명 같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그거는 좀 추가로, 예,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예.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 나머지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금 C++ 14 표준 규격에 나온 최신 그 부스트에 포함된 템플릿 메타포럼 라이브러리가 있죠. 하나라고. 여기서 뭐 재미삼아 하나는 우리말에 하나라는 뜻도 있대요. 사실 그 전혀 원래 이름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정한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코리안으로 하나 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일본어로는 하나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을 잘 지었다고 좀 그 유머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가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요 네 라이브러리가 좀 특징이 달라요. 일단은 그 MPL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타임 리스트만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관련 계산 부분이 전혀 한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퓨전은 근데 런타임과 그 컴파일 타임 계산 부분을 막 오가는 부분의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나는 이 중에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요 퓨전하고 조금 대체용 비슷하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계산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그 런타임 형태의 코드와 컴파일 타임 코드를 짬뽕으로,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을 하나로 합쳤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절묘하게 이상하게 하나라는 그 우리나라 말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브리건드는 제가 살펴본 거는 아니지만은 전파 설명으로 봤을 때는 이 MPL하고 주로 성격이 좀 비슷한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런타임 형태의 어떤 계산보다는 이 컴파일 타임 상에서의 어떤 계산의 위주를 위한 라이브러리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3개의 링크를 더 추가드렸는데, 이건 CPP콘 발표 자료고요. 여기 부스트 하나를 만든 그 루이스 디온의 그 내용들이고요. 이걸 천천히 보시면은 그래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 놓은 편이라서 현재 그 최신 C++ 표준 규격 14표준까지죠. 거기까지가 메타프로그램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은 제가 좀 미리 좀 본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좀 참조를 해서 설명을 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좀 소비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빨리 이렇게 코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번에 제가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메시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니터가 하나라서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제가 대응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좌측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에 소스 트리에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중에 지금 오늘 발표를 목표로 하는 거는 여기 그 4번 타입 트리츠 여기까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제가 6번까지는 좀 작성을 하다 말았는데, 이제 뒷부분은 나머지는 변경될 수도 있고 뭐 더 채우거나 이렇게 변경되거나 더 채우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추가를 좀 진행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아야 되니까 랭귀지 피처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빠르게 좀 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이 그 목적이 뭐 어디다 쓰냐고 이렇게 물으면 좀 사실 설명하기가 좀 난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어떤 어떤 코드의 구조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제약을 가하는 데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PDF 파일 리포트에 보면은 가장 먼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메타 프로그래밍 분야가 제약을 거는 부분이에요. 컴파일에서 어떤 그 제약을 위반하는 거에 있어서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컴파일을 아예 못하게 해서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그 타입 컬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타입을 계산을 해서 컴파일 타임에 코드 생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어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코드의 제약을 가는 측면 쪽부터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스태틱 어설트라는 키워드는 이미 좀 많이 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따로 CP 파일로 따로 뺀 이유는 이 스태틱 어설트가 런타임 어설트와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표시를 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스페이스 등에서도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스페이스 안쪽,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안쪽에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런타임 어설트하고는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실행 영역이 아닌데 이렇게 어설트를 넣는 게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함수 바디 안쪽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템플릿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 클래스 템플릿 안쪽이나
멤버 템플릿 안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태틱 어설트를 좀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 이렇게 템플릿 클래스 안쪽에다가 스태틱 어설트를 넣고 넘겨진 템플릿 파라미터의 타입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스태틱 어설트에 넘겨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컴파일 에러를 내는 거죠. 그런 식의 형태. 예. 그리고 멤버 템플릿 쪽 보시면은 이 경우는 지금 여기 멤버 템플릿에서 전달되는 파라미터랑 바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뭔가 계산을 해서 안쪽에서 스태틱 어설션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될 수 있게 하냐 마냐를 뭐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얘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사실 근데 여기 제가 어떤 표현식 같은 걸 안 넣은 이유는 다른 거랑 연계 없이 설명을 하려고 그냥 임의로 그냥 하드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스태틱 어설트를 쓰고 그다음에 불리언으로 컴파일 타임에 추론될 수 있는 어떤 표현식 같은 거를 넣으셔야 되고요. 우측에는 컴파일 에러가 났을 때 보일 그 오류 메시지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도 계속 제가 전문법으로 썼는데 이 C++ 17 표준에 요 두 번째 인자를 생략해도 되는 이 그 스펙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이게 17 표준 규격이고요. 이렇게 체크 놓은 게. 그래서 뒤쪽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생략을 했냐면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면은 요 문장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가 이제 타이틀렉트 같은 어떤 구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설명이 중복된다는 요소 뭐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명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넣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컴파일 에러 한번 내볼게요. 어떤 식의 뭐 보셨을 수도 대부분 많이 보셨을 때나? 네. 이제 고의로 컴파일 에러를 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컴파일 오류 메시지 상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이거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예,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using type alias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11에 추가된 규격이고요. 그 이전의 타입에는 이거에 상응하는 부분이 타입 def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항상 보시던 부분이니까 요 타입을 뒤에 있는 이름으로 대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my int t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상응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건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타입 diff를 주장한 부분인데 간혹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저 보기에는 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요게 좀 위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 제가 그냥 요 타입 def된 F에 대해서 그냥 null ptr을 그냥 할당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타입 def랑 정확히 등가에 해당하는 거를 using type alias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랑 위에 타입 def랑 좀 다른 부분은 잘 보시면은 그 타입 alias 부분하고 타입 부분이 는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함수 포인터 같은 부분은 잘 보시면은 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U랑 오른쪽 타입이랑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좀 가독성 부분에서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타입 def랑 using type alias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using type alias는 템플릿으로도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코드처럼 보시면은 이 그 using type alias인데 위에 템플릿이 지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단순히 그러니까 t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my data라는 타입 alias를 하나 저걸 또 정했고요. 요건 단순히 그냥 투풀에 대한 요 밑에는 여기 밑에 예제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부분 요 부분인데 단순히 그 안쪽에 롱을 넣으면 롱을 리턴 요 표현식 자체가 롱을 리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턴한다는 표현이 런타임 리턴은 아니고 이제 컴파일 타임에 리턴이 그렇게 말을 할게요, 제가. 리턴 왜냐면 롱이 리턴이 되고 롱 K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my data 부분도 보시면은 이건 단순히 그냥 요 부분 자체가 그 투풀로 바뀔 테니까 투풀에 두 개의 인자를 넘겨서 초기화를 해서 생성됐고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투풀 타입일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약간 좀 저도 이 구문을 보고 약간 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 using 타입 요 부분을 모양새를 보시면 이게 사실 템플릿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유사성이. 그러니까 제가 템플릿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 클래스 템플릿을 얘기를 하는 거죠. using 타입 앨리어스의 모양새가 완벽하게 클래스 템플릿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렇게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템플릿 파라미터 형태로 받는 클래스 템플릿이나 뭐 다른 유징 앨리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사실만 보고 나면 인제 좀 코드가 이 여기 템플릿 파라미터를 받아봤을 때 '여기가 꼭 클래스 템플릿만 넘어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는 일은 그냥 템플릿 파라미터를 받는 클래스 템플릿 my 템플릿이 있는 거고 거기에 my data using type alias를 넘겨서 단순히 안쪽에다가 이렇게 멤버를 하나 생성을 한 코드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using type alias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쭉 보시면 그냥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입 데프보다는 그 유징 타입 앨리어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타입 데이프를 더 이상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제 요 부분은 제가 아직 메타 함수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잠깐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의 클래스 템플릿이 있는 거고요. 멤버로 타입 멤버가 있는 거고 단순히 그냥 넘겨온 타입을 그대로 using 타입 앨리어스를 이용해서 멤버로만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타입 언더바 is는 이제 추후에 메타 펑션 포워딩 관련해서 설명할 때 다시 보게 되겠는데 위에 있는 아이덴티티 메타 펑션에 대한 그냥 단순 타입 앨리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고 메타 펑션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쪽에 메타 펑션을 이제 크게 두 분류를 한다고 하면 책들에서도 그렇고 이제 뉴머릭 계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입 계산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제를 드는 책들의 예제를 보는 거 보면은 첫 번째로 드는 예제가 있죠. 이게 수치 계산 쪽 관련해서 드는 예가 팩토리얼이에요. 이제 아마 템플릿 메타프로임이나 아니면 그냥 템플릿 관련 코드 책 같은 걸 보시면은 좀 흔하게 드는 예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는 이제 뉴머릭 이제 계산 쪽에 이제 그 예제를 볼 건데 이게 10 11 표준하고 14 표준이 되면은 조금 새로운 언어 피처가 생긴 게 있죠. 여기 보면 const explo라고. 그래서 계산적인 부분에 있는 메타프로임 부분은 지금 11 표준은 조금 아쉽고 14 표준 정도가 를 완벽히 구현하는 컴파일러가 있다고 한다면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클래스 템플릿을 이용한 수치 계산 쪽은 전부 다 이걸로 넘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차례대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C++11 표준 규격의 const explo로 팩토리얼을 컴파일 타임에 계산을 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왜 11 표준하고 14 표준이 다른가 하면 이 const explo에 대한 규격이 두 표준이 달라요. 그래서 14 표준은 안에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멀티 라인을 넣을 수 있다든지 멀티 리턴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규격을 허용을 했는데 C++11 규칙의 const explo는 단일 리턴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상당히 제한적인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데를 이렇게 뒤져보시면은 그 부분이 전부 이렇게 사망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재기적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형태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팩토리얼 예제를 한 거고요. 예, 코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죠. 그냥 숫자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뭐 하나를 뺀 값하고 자기 값하고 더하는 거를 0과 1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순회를 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14 표준으로 넘어가면은 이 코드도 물론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더불어 말고 그 여러 줄의 코드를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그 루프 버전의 콘스트 엑스퍼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보통의 대부분의 인제 그 임퍼레이티브 방식의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 위에 거는 사실 좀 머리를 아파할 수도 있고 아래 게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코드 자체는 뭐 자명하니까요. 설명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전통적인 그 메타 프로그램의 수치 메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에요. 제가 좀 주석을 좀 많이 달아서 코드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프라이머리 템플릿 팩토리얼 언더바 t라는 거를 선언을 해 놨고요. 안쪽에는 그 밸류만 라는 멤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0과 1의 값에 대해서 예 풀 풀 완전 특수화를 해 놓은 두 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클래스 템플릿만을 가지고 수치 계산을 하는 코드에서는 이 보시다시피 그 제어문, 그러니까 if 문이나 그 루프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게 코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if 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현하는 방식이 클래스 템플릿에서는 그 특수화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달아 놨는데, 일단은 프라이머리 템플릿 부분은 if else 이렇게 중첩된 그 나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 맨 밑에 단에 있는 마지막 else 브랜치 쪽에 해당하는 코드가 오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좀 써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이 특수화들은 일종의 그 특수화 하나가 어떤 그 if 브랜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완전 특수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그 if 문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이제 그런 if는 좀 아니어서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제 그 루프를 표현하는 부분은 항상 재개로 표현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재개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가 어디 있냐를 보시면 요 프라이머리 템플릿 안쪽에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 팩토리얼 t에 넘어온 코드를 어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하나를 마이너스한 재기 호출을 통해서 0과 1이 될 때까지, 0이나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이렇게 더하면 최종 결과가 팩토리 값이 여기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이 모양새가 다른 펑션, 제가 여기 패턴 매칭이라는 얘기를 좀 써 놨는데,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모양새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해스켈 같은 걸 해 보셨다면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모양새가. 그래서 어떻게 유사한지를 잠깐 보면, 여기 아까 언급드렸던 보시면 여기 해스켈로, 이거 실제 돌아가는 코드예요. 해스켈로 팩토리얼 함수를 구현한 게 요렇다는 거예요. 예. 두 줄로 끝나죠. 상당히 심플하고 가독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셔야 좀 지금 요 코드랑 요 코드가 등가라는 거예요. 함수적인 프로그램 모양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은, 이런 형 언어 프로그램들은 여기가 보통 이렇게 패턴 매칭 기반의 형태로 어떤 함수 호출이 제어가 돼요. 예, 보시면 딱히 뭐 브랜치가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 돌아가는 값 부분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패턴 매칭이 일어나 가지고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C++ 템플릿하고 대응해서 설명을 하면, 요 부분이 특수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프라이머리 템플릿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겠죠. 예.
그래서 요거가 모양새가 요렇다는 거죠. 지금 잘 들리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좀 뭐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다 그리고 인제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건 마지막으로 여기 그 밸류라는 이름의 멤버가 있는데 요거는 그 일종의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하는 메타 함수일 경우에는 항상 밸류라는 이름의 멤버를 갖자고 그 언어적으로 규정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암묵적으로 약속이 거의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이런 관습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NPL에서 온 관습이에요, 이거는. NPL이 기존에 많이 이런 그 관습을 확립을 해놔 가지고 거의 표준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상태가 돼 버렸죠. 예, 그다음으로 지금 이걸 예전에 먼저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위에 있는 그 콘스트프 버전의 팩토리얼과 클래스 템플릿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를 보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의 컨스트 엑스퍼 관련해서 좀 재밌는 부분은 앞에 그 컨스트 엑스퍼가 명시가 돼 있어도 이 함수는 런타임 컨텍스트에서도 호출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rf 앞에 컨스트 엑스퍼가 없는데도 그 컨스트 엑스퍼가 붙은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여기 앞에 컨스트 엑스퍼가 붙은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그 컨스트 엑스퍼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계산이 될 수 있는 함수다 보니까 요렇게 컴파일 타임에 수행되는 스태틱 어설트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 계산이 끝나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반복자 버전은 위에랑 정확히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클래스 템플릿 버전의 수치 계산 함수를 호출하는 모양새는 이제 요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템플릿 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팩토리얼 n 넘버를 넘기고 그다음에 결과 리턴 값을 이제 밸류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식의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함수를 호출했다고 메타 함수를 수치 함수를 호출했다는 이제 모양새인 거죠. 요런 모양새 자체가. 그다음에 밑에는 하나 좀 더 그냥 제가 넣은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이 콘스트 엑스퍼 함수들은 컴파일 타임에 계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렇게 그 클래스 템플릿과 이렇게 그 파라미터 인자 리스트에 콘스트 엑스퍼 호출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좀 재미난 조합인데 나중에 좀 다뤄볼 때 요 콘스트 엑스퍼 함수와 이 클래스 템플릿이 조화되면은 그 상당히 좀 재밌는 코드가 좀 쉬워져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하는 김에 넣어 놓은 건데 그 14표 중에 그 베리어블 템플릿이라 그래 가지고 또 다른 템플릿 유형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변수 자체가 템플릿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사실 좀 처음 해 봤을 때 좀 황당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사이즈 t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팩토리얼즈라는 변수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팩토리얼즈라는 님의 배열 변수에 대한 템플릿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배열의 크기는 넘겨지는 i 인덱스의 그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크기로 생성을 하고 안의 내용은 위에서 작성한 그 컨스트럭트 펑션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는 펑션을 이렇게 익스펜션을 해서 그 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한 거냐면은 컴파일 타임에 그 n 개의 수만큼의 팩토리얼의 배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할 건데 팩토리얼즈가 있고 3, 4, 5를 넘기면은 이 3, 4, 5 인덱스가 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i의 개수는 여기 사이즈 오브 닷닷닷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3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배열 요소 3개를 갖는 그 변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초기화가 요렇게 요 이터레이티브 팩토리얼을 통해서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팩토리얼즈 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자체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타입이 아니고
변수, 그러니까 요 자체가 변수를 리턴을 했다는 거죠. 변수를 리턴을 한 거고, 요 std 사이즈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어서 그냥 쓴 건데, 말하는 김에 잘 말씀드릴게요. 요게 자체가 배열인데, std 사이즈에다가 배열을 넘기면은 그 배열 요소의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없었을 상태에서는 그 비주얼 C++이 제공하는 뭐 매크로나 아니면 어떤 그 사이즈 오브 계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배열 요소 개수를 계산하곤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17 표준에서야 이게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밑에는 이게 배열이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요렇게 요거 자체가 배열을 리턴하니까 당연히 배열이니까 배열 인덱스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번 인덱스에는 제가 3이 들어갔으니까 3 팩토리얼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예, 뭐 2, 3번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게 변수 배열이니까 당연히 그 레인지 포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코드, 요런 식의 코드도 작성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걸 얘기를 왜 굳이 한 얘기는 다른 건 아니고, 수치 계산 문제에 있어서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요렇게 하면 좀 깔끔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CPP권 발표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인 함수나 뭐 코사인 함수 같은 거를 컨스트 엑스포를 막 구현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급수 정리, 그러니까 수학 공식 급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인제 컴파일 타임에 계산해 가지고 이게 테이블로 쫙 미리 뽑아 놓은 거죠. 막 그런 형태의 계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 어떤 미리 수치 계산을 해 놔야 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 좀 유용하게 상상할 수 있는 구문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뒤쪽에서 인제 인덱스 시퀀스 부분을 이번 주는 못 다루고 다음에 다루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여기 좀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좀 하나 그 더 수치 계산 관련해서 좀 더 다른 함수를 좀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 예제인데, 요 예제는 그 C++ 템플릿 메타프롬이라는 그 데이비드 아브람스가 쓴 책에 그 2장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예제 코드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져온 건데, 좀 약간 여기 그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함수 이 메타 함수가 뭐라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잘 보시면은 그 바이너리 메타 함수라는 함수에 10진수로 1010을 넘겼어요. 근데 리턴 값은 그 10진수 1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거를 10진수로 해석한 게 아니고 2진수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8, 4, 2, 1일 테니까 8하고 2 더하면은 2진수 1010은 10진수 10이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주는 이 메타 함수를 이렇게 작성한 게 이 코드예요.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코드 설명하면은 이 넘겨진 수에서 를 1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 부분은 맨 자리에다 그냥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있는 부분은 10을 나눠서 이제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를 곱해서 자릿수 값을 올려주고 그게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100000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대로 10진수 16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보이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수치 팩토리얼 말고 다른 수치 계산 예제도 보여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스태틱 어설트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 템플릿 그 메타프롬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실수로 이진수에서 합당한 숫자인 1과 2가 아닌 다른 수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 예제처럼 12010. 그럼 이 코드는 사실 제약 조건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컴파일이 돼 버릴 텐데, 컴파일 단계에서 이렇게 스태틱 어설트를 걸어 가지고 0과 1이 아닌 그 숫자가 넘어오면 아예 컴파일 에러를 내버려서 해당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해 놓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바이너리 템플릿에 비슷한 어떤 코드가 부스트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걸 쓰실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돼 버렸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C++14에는 그 바이너리 리터럴 인티저라는 게 등장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인제 그 8진수하고 16진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지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0x를 붙이든가 5를 0을 붙이든가 해서. 근데 바이너리 이진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 지금 보시면은 0b를 붙이고 뒤에 숫자를 나열을 하면 이 뒤에 숫자가 그냥 그 이진 숫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는 인제 이런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이걸 쓰시면 되겠어요. 사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좀 되게 좀 유용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메타에 한 대해서 부분은 잠시만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줄까요? 예. 그 예. 메타 펑션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언제냐면 중학교 때인가 그 함수 배우잖아요. 메타 함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타 함수잖아요. 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를 그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F는 땡땡 뭐 A에서 B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아마 그렇게 배웠을 네네. 거예요. 예. 그래서 함수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함수라는 녀석은 들어오는 뭔가가 있는 거고 함수를 거치면 뭔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고 뭔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은 다 함수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들은 뭐 3을 던지면 더해서 뭔가 또 뭐 4가 나오도 5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메타 함수는 뭐냐면 여기 그림으로 그 116번째 라인을 보면 116번째 라인에 있는 사이즈 언더바 t 하고 i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 자체가 뭐냐면 요게 들어가는 값이에요. 바이너리라는 스트럭처 안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std 사이즈 언더바 t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거죠. 저거를 인풋이라고 보는 거예요. 함수로 보면. 그 아웃풋은 뭐냐면 121번째 라인에 있는 밸류가 뭐가 되냐면 리턴 되는 거죠. 즉 뭔가 모양 우리가 그 배울 어떤 프로그램을 배울 때 그 프로그램의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양은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모양으로 보면 쟤는 구조체잖아요. 구조체는 함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는 의미적으로 보면 뭔가 그 사이즈 t라는 녀석이 들어가고 그 녀석을 집어넣는 순간 밸류가 결정이 나잖아요. 뭔가 집어넣고 뭔가 뺀다. 그러니 얘도 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수는 런타임에 작동할 런타임 함수라 그러면 얘는 언제 작동하냐면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작동하거든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코드는 뭐로 바뀌냐면 메타데이터라는 중간 실제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컴파일 되거든요.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작동해요. 그 시간에 컴파일 시간의 중간쯤에 얘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함수는 함수하고 뭐가 들어가고 뭔가 나오는 관점에서 보면 함수가 맞는데 일반 함수는 아니고 컴파일 타임이 작동한다. 그것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데이터의 일부 요소를 인풋으로 받고 메타의 어떤 값을 리턴 받는다. 그래서 얘를 메타 함수라고 정하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모양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멘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틱적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완벽하게 함수다. 그래서 걔를 메타 함수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있는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코딩이 다 그 함수로 보이거든요. 메타 함수. 이렇게 뭔가 던지면 뭔가 나오고 3을 던지면 팩토리얼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튀어나오고 컴파일 타임에 작동을 하지만 결국은 뭔가 던지고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메타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게 못 보고 보면 이게 함수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클래스라고만 보거든요. 예예. 함수의 기본 개념을 여기다 매핑을 시켜버리면 아 얘도 함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함수의 기본은 얘를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로 보느냐 그냥 구조체로 보고 앉았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냥 구조체로 보면 예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내용이. 예. 그렇지만 얘를 뭔가 들어오고 뭔가 나가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다라고 보면 얘는 그때부터 함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메타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함수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봤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 언어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긴 하네요. 예. 그래 하고 지금 그럼 설명을 좀 일단은 계속 이어가면서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계속 설명을 좀 이어가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벅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한 거는 여기 메타 펑션의 두 부류 중에 이제 누메리컬 큐레이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실 전통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숫자가 넘어오고 숫자를 리턴해 주는 형태의 리턴 값의 계산보다, 그런 메타 함수보다는 타입이 넘어오고 타입을 계산해 주는 형태의 계산이 사실 핵심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콘스트 엑스퍼 함수가 들어와서 수치 계산 쪽이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아마 사용량은 앞으로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메타 함수가 쓰이는 부분은 타입 계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뒷부분은 이제 아마 대부분 수치 계산 쪽보다는 이 타입 계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지만은 런타임 함수하고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런타임 함수고요. 런타임 펑션 템플릿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아규먼트를 돌려주는 함수. 그러니까 뭐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 함수라고 불리는 구격의 형태 모양새인데, 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는 모양새가 좀 비슷해 보이는 수도 있다고 그냥 좀 제가 우기는 거죠. 우긴다고 하면 이상한가요?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스트럭트 F에서 F는 함수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턴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리턴문이 아니고 타입이라는 타입 멤버를 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타입이라는 멤버를 둔다는 거는 표준 규격은 아니고 이것도 관습이에요. 그냥 약속어를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멤버를 두기로 합의를 둔 것도 아까 언급했던 NPL에서 온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치 메타 함수의 경우에는 value라는 멤버를 갖기로 합의를 한 거고, 타입을 받고 타입을 리턴해 주는 메타 함수의 경우에는 타입 멤버를 갖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넘겨온 ARG 타입을 그냥 그대로 타입 멤버로 할당을 해서 그냥 타입을 그대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그냥 메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메타 함수를 호출하는 여기 밑에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런타임 함수의 호출 모양새가 요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있고 런타임 인자를 넘겨서 리턴 값을 받는 형태가 되는데, 메타 함수의 호출의 모양새는 아까 수치 계산에서도 봤던 것처럼 int 타입을 넘겼을 고 타입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타입 멤버가 있는데 이렇게 요런 형태로 땡땡 타입을 해 가지고 타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요 지금 하이라이트한 부분 자체가 타입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t를 그대로 돌려주는 아이덴티티 함수니까 B의 타입은 그냥 int인 거죠. 그리고 또 인제 편의를 위해서 인제 뒤에서 설명한 타입 트레이츠나 모든 부분에서 인제 적용되는 부분인데, 편의를 위해서 요런 형태의 유진 타입 엘리어스를 하나씩 다 추가를 해 주고 있어요. 아마 그게 언더바 T라고 붙은 것들은 다 14 표준 규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따로 별로 한 건 없고 단순히 넘겨온 아규먼트를 F 템플릿에 넘기고 타입 멤버를 미리 호출을 해 놓은 한 형태의 타입 에일리어스라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간혹 이제 요 문법이 쪼끔 타이핑하기도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이 메타 함수들이 중첩이 되는 형태의 코드 모양새가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우측에 타입을 매번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네스팅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타입 엘리어스를 추가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언더바 T 버전의 메타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하는 거를 좀 다 그렇게 하면은 가독성도 좋고 뭐 타이핑도 좀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인제 밑에 있는 거는 왜 타입 calculation에 대한 예로 보통 드는 함수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 타입 트레이트 같은 거에 대해서 보신 분은 예제 코드를 보셨을 텐데 아주 간단한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를 추가한 게 add pointer라는 클래스 템플릿을 하나를 추가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좀 '이게 무슨 함수냐.'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코드가 너무 자명하긴 한데요. 딱 보시면은 넘겨온 T 타입에 대해서 뒤에 포인터를 붙이고 타입으로 리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밑에 예제 코드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좀 정신이 사나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을 따라오시면은 add 포인터 int 하면 int 타입을 넘긴 거고 거기에 int의 뒤에 포인트를 붙여서 타입으로 리턴하니까 결국 myPtr 타입 alias는 int 포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실제 int 포인터가 된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int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고 myPtr에다 요 포인터 값을 대입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태틱 어서트를 안 쓴 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예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아마 크게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타입 TH 함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함수들이 좀 꽤 돼요. 예. 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메타 펑션 포워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MPL 용어 같은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선언해도 사실 똑같죠. 근데 어떤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애드 포인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위에가 정확히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여기 요 창을 나눌게요. 창을 나누고 이쪽을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 요 타입 is는 여기 아이덴티티 메타 함수에 아이덴티티 메타 함수라고 말씀드린 건 여기 그냥 고대로 아까 넘어온 t를 고대로 리턴해 주는 함수죠. 고거에 대한 타입 alias로 요렇게 돼 있는 타입 언더바 is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의미한다고 보면은 타입 is하고 t 포인터를 넘기면은 여기 단순 여기 최종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쪽에 도달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인제 t 포인터가 돼서 결국 이거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바디 안쪽을 작성을 안 하고 요 타입을 아이덴티티에 있는 거를 상속을 한 효과가 난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식의 신텍스는 MPL이나 뭐 다른 쪽 구문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런 구문을 가지고 메타 펑션 포워딩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인제 뒤쪽 코드들은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이 구문으로 쓰게 될 거고요. 혹시 인제 후에 타입 is가 등장한다고 하면 인제 고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using type alias는 단순히 요거에 대한 또 안에 타입 멤버를 호출하지 않기 위해서 또 alias를 추가를 해 준 거고요. 안에 있는 건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타입을 계산해 주는 add 포인터 메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사용 방법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t를 넘겨서 포인터를 아까 했던 거고요. int 포인터를 넘기면은 뒤에 포인터가 하나 더 붙겠죠. 그래서 포인터의 포인터가 될 거고 여기서 지금 한 일은 먼저 만들어 놓은 int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좀 대입을 한 형태. 이 타입이 양쪽이 맞으니까 컴파일러가 안 나겠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위에 거랑 완전히 같은데 메타 펑션 포워딩을 사용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그 함수를 재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사용의 형태가 어떤 모양새냐면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 상속이라는 거의 의미를
어떤 그 구현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상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사실 이 구문은 전혀 좀 완전 이상한 구문이겠죠. 근데 이 메타포럼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런 식의 그 상속이 대단히 그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어떤 데이터 상속이나 구현 상속 같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어떤 함수를 포워딩해서 인제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add pointer fwd는 그 주어진 여기에 그 포인터를 추가하는 함수였죠. 근데 여기 그 상위 이거를 감싸는 add const pointer라는 메타 함수가 있는 거고, 예 함수 하나 안에서 다른 함수 하나를 또 호출하는 것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예제를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타입 엘리어스를 매번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뭐 다른 건 아니고 int를 넘기면 탑 레벨 콘스트 콘스트가 붙고 거기다 포인터가 붙었다는 타입을 리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거기다가 포인터를 한 번 더 붙인 거를 그거를 타입을 리턴을 해준 거죠. my underbar t라고. 그래서 my underbar t가 실제로 어떤 타입이냐 보면 이렇게 여기 그 t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선언을 해 놓고 여기 t에다가 i를 대입을 해서 같은 타입이니까 호환되니까 컴파일러가 안 나올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my underbar t가 int const 포인터니까 타입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풀었다고 하면 컴파일러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타입 디렉티브 설명을 안 했지만은 메타 함수죠. 이것도 뒤에 설명했지만은 isSame이라는 메타 함수가 있는 거고, 두 개의 타입을 받아서 이것이 같은 타입일 경우에는 true, false를 리턴하게, 같을 경우에는 true를, 틀릴 경우에는 false에 해당하는 그 수치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설명할 이유가 있는데, 요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자명하죠, 사실. 그래서 my t랑 int const 포인터가 같은 타입이다라는 거를 컴파일 타임에 이제 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간 좀 너무 단순해서 약간 실망을 하셨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하나를 더 이제 여기 그 03 메타 펑션 CPP에서는 하나를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예제를 먼저 구현 코드 쪽보다는 그 예제 코드를 실행 코드가 어떤 모양새인지를 한번 좀 보고 할게요. 그래서 이 샘플은 그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그 책에 2장에 아마 뒤 연수 문제 2번이었나 그럴 거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보고 좀 되게 풀기가 너무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이게 풀고 나고 보니까 조금 좀 편해진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용 방법을 보시면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이 replace 타입이라는 메타 펑션이 있는 거고요. 타입을 계산해 주는 메타 펑션이 있는 거고, 이 첫 번째 타입에는 어떤 그 컴파운드 타입이나 컴파운드 타입, 그러니까 어떤 포인터가 붙었거나 뭐 배열이거나 이런 형태의 복합형 타입에 해당하는 타입을 넣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템플릿 파라미터는 그 바꾸고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스죠. 이 소스에서 바꾸고자 하는 타입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void 포인터 타입에서 void 타입을 int로 바꿔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타입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int 포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 좀 내려가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얘가 있는데 int const 포인터 10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 타입이 있어요. 이 중에 int const 부분을 long으로 바꿔서 리턴해라. 바꿔진 타입을 리턴해라. 그래서 리턴된 타입이 long 포인터 배열 10이라는 거죠. 밑에는 함수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여기 뭐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맨 끝에 것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복잡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복잡한 거를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함수 포인터 타입이죠. 지금 보시면 함수 포인터 타입이고, 여기서 리턴 타입은 플로트 레퍼런스고, 인자로 더블 레퍼런스와 플로트 레퍼런스를 받는데, 이 함수 포인터 타입에서 플로트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long으로 바꿔서 타입을 리턴하라는 뜻이에요. 이 메타 함수가 하는 일은. 그래서 결과 타입이 long
롱을 리턴하고 더블 레퍼런스를 하나 받고 롱을 두 번째 인자로 받는 함수 포인터 타입을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구현이 어떻게 됐냐를 사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메타 펑션의 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쪼끔 이해를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구현 코드를 볼게요. 여기 사실 이거는 모든 컴파운드 타입을 다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쓴다고 하면은 훨씬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밑에 있는 예제 코드 정도는 돌아가는 코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템플릿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if else로 치면은 else 브랜치 쪽.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어 원래 타입을 그냥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래 것들이 제가 설명드리기를 if 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부분 특수화들인데 부분 특수화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그럼 if가 네 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있는 else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래 조건들의 네 개에 대한 이 패턴 매칭에 실패하고 마지막 else에 접근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동작이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소스에 제공되어 있는 타입을 그대로 리턴해라라는 의미로 요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어떻게 메시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 들은 다음에 지금 하려는데 갑자기 그 카톡을 보내가지고 제가 좀 그럼 당황스러운데. 설명을 좀 먼저 더 할까요? 아니요.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아까 전에 그 타입을 바꾸는 대체하는 거를 기능 자체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런 게 이게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면은 실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어디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거는 사실 지금 이제 후반부 이제 오늘은 아마 못할 텐데 아, 뒤쪽에 그 그러네요. 실제적인 예제들을 보시면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아, 이 함수들을 쓸 건 아닌데 예, 그 어떤 타입을 변형을 시키거나 뭐 예,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예, 오늘 하는 거는 그런 예. 여기 다음 주가 될지 그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떤 그럼 저 계속 참여해야 되군요. 프리미티브 형태의 그 작은 함수들을 예, 작성을 할 건데 예, 그거를 바로 하면은 뭐 템플릿 문법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다 알고 계셨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은 저는 한번 오버뷰를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보시면은 근데 시간이 좀 근데 어떻게 계속 이제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만둬야 될지 어떨지는 뭐 결정해 주시면은 할게요. 여기 3번 내용까지는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은 또 이 유징 타입 엘리어스가 S 부분이 이 부분 특수화 부분 이전에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꼭 밑에만 놓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 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다룬 타입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완전 특수화 부분만을 다뤘었는데 이제 이 예제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그 이제 부분 특수화 부분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넣은 부분도 있고요. 예, 보시면은 사실 코드 자체는 좀 자명한 부분들이 있죠. 템플릿 특수화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템플릿은 지금 3개를 받게 돼 있는 거고 이 중에 부분 특수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소스 타입과 바꾸려는 그 대상 타입이 같으면은 단순히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터 타입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이쪽 포인터를 제외한 부분 타입 부분이 정확하게 매칭됐다고 하면 단순히 그 마지막 타입의 요 포인터 부분은 원래대로 내버려 둬야 되니까 뒤쪽 요렇게 내버려 둬서 이렇게 리턴. 밑에 것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배열의 경우에도 이게 1차원 배열만 처리하고 있는데 뭐 별 내용은 없죠. 그리고 특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함수 부분들 이 함수 타입에 대해서 리플레이스하는 부분은 약간 복합 구성 형식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두 줄로 이거 한 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두 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입 계산 부분을 한 줄로 타입으로 오른쪽에다 다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불필요할 수도 있는 임시 타입 에리어스 같은 거를 선언을 해서 중간 계산을 미리 좀 이렇게 담아 놓고 그다음에 최종 계산의 결과에다가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인자 쪽 안쪽 부분이 또 복합 타입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메타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설명 자체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도 제가 소스를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대략 느낌상 이게 어떤 메타 함수라는 부분이 어떤 식의 모양새인지 대략 그냥 일단 기분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컴파일 타임의 제약 거는 부분하고 타입 엘리어스 부분하고 메타 함수 중에 이제 수치 계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입 계산 부분에 대한 예제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좀 미리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47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이 좀 넘게 경과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의견을 주십시오. 예. 뭐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다거나. 아, 예, 예. 다 조용하시네요. 어디 갈까요? 그럼 메시지 좀 정리하는 걸로. 예. 잘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잘 못 봤어가지고. 예, 방금 생각했는데 예. 약간 형 변환하는 게 우리 컴파일러를 치면 C++에서 보면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막 형 변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기능을 혹시 변할 때 쓸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암묵적 형분하면 오퍼레이터하고 뒤쪽에 타입을 넣어서 변화하는 것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약간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거 해주잖아요, 컴파일러가.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타프롬이라는 게요? 예. 아, 그게 그거가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좀 예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지금 여기 좀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좀 선별을 하거나 좀 다른 거를 달릴 텐데 예. 일단은 멤버 테스트 같은 건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게 멤버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아까 같은 타임 멤버 있었잖아요. 타임 멤버가 존재하나 안 하냐 이런 걸 컴파일 타임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클래스 A가 함수 A를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걸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베리언트 벡터라는 거는 여기 이제 코드가 지금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메이크 투플 같은 함수 보면은 n개의 인자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그러면은 SD 투플에 대한 타입이 형태로 리턴이 되는데 요거는 그런 것처럼 했는데 17에 추가된 베리언트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게 보지 않고 설명하니까 좀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보기 베리언트의 벡터를 만들어 보는 코드를 좀 해볼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게 베리언트라는 게 투플 타입이 여러 개를 의미하는 베리언트를 말하는 거죠. 아마 그게 맞으실 텐데, 그러니까 투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타입을 다 NG 데이터 멤버를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 주잖아요. 근데 베리언트는 가질 수 있는 타입은 여러 개인데 어떤 한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한 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이크 베리언트라는 벡터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n개의 인자를 서로 다른 형을 가진 인자를 넘겨서 거기서부터 베리언트에 넣을 타입을 계산한 후에 거기부터 벡터를 만드는 어떤 코드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있고요.
이건 근데 실제로 좀 보시면서 설명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어서 들을 수 조금만 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예. 투풀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스탠다드 함수로 ST 투풀이라고 n개의 투풀을 합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그 타입 계산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얼라인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얼라이먼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스트럭트 멤버가 있는데 안쪽에 왜 그 타입 데이터 멤버를 쭉 나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멤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전체 스트럭처의 크기가 정해질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구조체 크기를 이렇게 생성하는 문제 같은 그런 예제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이상하구나. 하여튼 어떤 그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좀 실용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제는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차차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명할 내용만 좀 보시면은 조금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좀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첨언으로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일을 막 진행해 보면 일을 막 진행하면 이게 코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 쪽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왜 힘들어지냐면 타입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하는 기능, 그러니까 테스트를 함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규먼트 무슨 타입을 넘기겠죠. 근데 A라는 타입을 넘겨서 처음에는 A 타입을 위해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해서 막 서로 함수가 계속 그 모든 함수가 타입과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곱셈으로 늘어나거든요. 복잡도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입을 쓰고 있지만 타입 자체가 어느 정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복잡도로 쭉 올라가는데 타입하고 함수가 두 개가 딱 결합해서 서로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면 복잡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결국 뭐냐면 이상적인 프로그래밍은 타입이 없어도 돼야 돼요. 타입을 모르고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상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C++에 들어가 있는 오토구문 써보면 한 번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몰라도 되기 때문에 타입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편한 거거든요. 레인지 구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 메타 프로그램에서 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만들어진 타입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입 위에서 타입을 제어함으로써 타입을 못 보도록 하는 게 실제로 목적이에요. 타입을 보지 않더라도 코딩을 짤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개 타입을 안 알아도 되니까 프로그램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점적으로 보면 타입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뒷단으로 여러 개 가져가더라도 밖에서는 하나로 적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적게 보기 위해서는 타입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타입 위에서 타입을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메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에 알게 모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토라든지 포레인지 구문도 내나 메타 프로그램 다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쉐어드 피트리얼 다 템플릿이 작성되어 있잖아요. STL 다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 뭐냐면 얘는 함수와 타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타입을 못 보도록 함으로써 함수하고 못 보는 하나의 타입으로 연결시켜버리면 복잡도가 다운되잖아요. 오직 사용하는 사람은 타입을 안 보고 기능만 보게 되는 거고 모든 타입 각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입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메타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지만 타입을 연구하고 있지만 목적은 프로그래머에게 타입을 안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 봐도 되도록 하는 게 실제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뭐냐면은 C++이 메타 프로그래밍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동적 타입의 장점을 흡수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입을 모르고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인 동적 타입 언어의 어떤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개, 그러니까 그게 템플릿을 안 쓰면 100개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뭐 상속관계 관련해서 100개의 타입을 알아야 되는, 템플릿을 알면, 메타 프로그램을 쓰면 두세 개만으로 100개를 커버할 수 있어요. 예, 복잡도는 결국 타입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고, 함수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타입과 함수가 만나면 항상 그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곱셈 영산의 복잡도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메타 프로그램에서 그 타입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복잡도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입이 내려가니까 프로그램은 뭘 보게 되냐면 함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타입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 좀 뭐 설명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아직은 좀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 아직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진행돼 제가 가면서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진행이 돼 가면서 뭐 질문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도 뭐 생각을 좀 해 보고 같이 좀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디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에 포워드 공부할 때 생각도 좀 나고, 특히 아까 리프 포워드요? 같은 포워드면 경우는 포워드 뭐 이런 거. make 유니크 함수였던가요? make 유니크 함수 같은 거 같으면은 상위 타입의 이제 유니크 포인터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네, 예예예. 그렇게 자동으로 타입을 좀 변환해 준다던가, 예. 특히 또 아까 시퀀스를 만드는 부분은 그 배열을 만드는 부분은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부분이었는데, 예. 저런 거는 이제 암호화 할 때 좀 예. 테이블을 크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잠깐 그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비주얼 C++ 2015는 제가 그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 베리어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베리어블 템플릿 부분이 제대로 될지 좀 의문이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리리즈된 2017 버전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주얼 C++에서 혹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좀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스트 엑스포 관련해서 그 2015 버전의 경우에도 그 14 표준에 해당하는 콘스트 엑스포 함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사용을 시도해 보신다고 하시면은 비주얼 C++ 상에서 그러면 좀 그런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둘 다 안 될 겁니다. 제가 네, 특히 그 해보셨구나. 컨스트 익스프레션 안에 그 변수 선언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빨간줄 덕분에 이제 빠꾸를 먹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우분투에서도 작업을 가끔 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예. 그럼 한번 해보시면은 예, 그래서 그런 CPP콘 발표 예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산 문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예, 이제 얼핏 지금 수다를 지금 10시까지 떨었죠. 하고 다음 주에 할 거는 지금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후속으로 지금 오늘 알아본 거 이외에 이제 기본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아직 조금 더 복잡한 그 템플릿 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 수단이 되는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트레이치 관련 함수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이 타입 트레이치에는 들어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이는 여기 뭘 할 건지만 설명할게요. 소스 코드는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자주 쓰이는 그 인티그랄 콘스탄트나 그다음에 STD 컨디셔널,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 이프라고 할 수 있는 그 STD 컨디셔널, 그다음에 그 디케이를 해가지고 이건 좀 상당히 빈번하게 쓰이는데 그런 하고 SD 이네이블 이프라 해가지고 오버로드 레졸루션이나 템플릿 그 특수화를 선택하는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 같은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얘기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 피처 중에 여기 그 6번 항목 정도까지만 좀 알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코드를 좀 만들어 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이즈 오브와 댓글 타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4표준에 추가된 인티저 시퀀스라고 해서 이게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메타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쉬워졌거든요. 그 투풀 관리나 이런 N개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인티저 시퀀스라는 부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편해졌는데, 아마 이제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되면은 어떤 그 메타 프로그램의 좀 핵심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뭐 투풀 조작 같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타임 리스트나 투풀을 조작하는 그런 코드들을 짜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실제로 이 이름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타임 리스트를 조작하는 그 메타 함수들을 직접 그 보이면서 살펴보고, 근데 이제 미리 겁먹을 건 없고 그 14표준까지만이라도 쓰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 그래서 컴파일 타임 성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짠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이런 프리미티브 메타 함수들을 작성을 하고 나면 좀 더 이게 될지 아니면 좀 다른 예제를 생각해 볼지 모르겠는데, 좀 의미 있는 예제를 좀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여기까지 제 얘기는 됐고요. 어떻게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지요? 먼저는 종료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저 요한입니다. 예, 예, 예. 네. 먼저는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대화라든지 편히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카톡으로 쏘셔도 되고. 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뭐 대표님이나 뭐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시킬게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줘요. 먼저 내일 오늘 너무 치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예,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처음부터 내용을 훑어본 거는 이제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 처음 접하신다고 하면은 좀 되게 껄끄러운, 좀 지저분하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닙니다. 부분인데 예. 이렇게 조금 앞으로도 좀 너무 복잡한 코드는 보다는 좀 짤막짤막하면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다는 코드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